안녕하세요, 우파TV의 한손입니다. 오늘은 포드 머스탱, 일반 머스탱이 아니에요. 5.0 GT 모델을 시승하기 위해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댓글로 머스탱 좀 리뷰 좀 해주세요, 뭐 이런 댓글들이 많아서 제가 예약을 하고 이렇게 차를 가져와서 리뷰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머스탱을 리뷰하기 전에 이 머스탱이 속해 있는 머슬카에 대해 먼저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머스탱을 시승하는데 머슬카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머슬카가 무엇이냐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미국 젊은이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약간 마초적이고 남성적이고 배기음도 막 남성미를 자랑하는 막 으르렁으르렁 되는 배기음 있잖아요. 그런 약간 남성적인 그런 차들을 머슬카라고 많이 해요. 대표적으로 머스탱도 있고, 이 경쟁 모델인 카마로, 쉐보레 카마로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오는데 다치 챌린저,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델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머슬카 하면은 머스탱을 떠올리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왜냐면 카마로랑 다치 챌린저, 뭐 이게 솔직히 뭐 경쟁력이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카마로만 얘기해 봅시다. 카마로 같은 경우에는 이 머스탱과 머슬카로 경쟁을 하긴 하지만 카마로가 도전자인 입장이에요. 실제 판매량만 봐도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꽤 많은 판매량의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그 트랜스포머 막 변신하는 그 주인공 차 있죠, 범블리, 얘가 카마로가 나오고 상품성을 강화하고 뭐 여러가지 옵션들이랑 성능을 집어넣으면서 머스탱보다 카마로의 판매량이 확 올라왔어요, 그때. 그래서 그 위기의식을 느낀 포드가 이번에 6세대를 출시하면서 디자인도 좀 더 다듬고 상품성을 강화했어요. 뭐 아까 시승하면서 얘기하겠지만 뭐 마그네틱 댐핑 서스펜션이라든지 10단 자동 변속기라든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신경을 썼거든요. 자세한 거는 시승으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럼 외관 디자인을 간단하게 한번 둘러볼까 합니다. 뭐 일단은 라이트 디자인이 사실 이전 세대랑 얘랑 비교하면 일반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사실 큰 차이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뭐 좀 더 날렵해졌다 라고 해야 될까? 얘가 약간 여기가 뭉툭하고 이렇게 들어갔다 하면 6세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날렵하고 여기가 뭉툭하고 뭐 사실 좀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번엔 6세대로 넘어가면서 이 차가 머스탱 최초로 유럽에 수출이 돼요. 미국 차는 약간 투박스러운 느낌이 많이 있거든요. 디자인만 딱 봐도 아, 얘네 다 미국 차야. 뭐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프로토차 되게 많은데 되게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되게 많은데 그런 차들을 다 디자인을 다 보면 되게 약간 투박해요. 이 머스탱도 이전 세대 뭐 5세대 뭐 4세대 보면 굉장히 투박하고 딱 봐도 미국차 스타일인데, 이 6세대는 유럽에 수출을 처음 시킴으로써 약간 유럽 스타일로 많이 넘어가요. 투박하면서도 세련스러운 공존된 두 얼굴의 뭐 약간 느낌? 두 얼굴의 사나이? 막 이런 두 가지의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트만 봐도 그래요. 굉장히 날렵하고 샤프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동안 미국 차에서 느낄 수 없었던 약간 날렵하고 세련된 느낌이에요. 미국 차는 막 투박하고 막 이랬는데 그러지 않고 이 범퍼 디자인도 굉장히 샤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볼륨감도 많이 들어가고 샤프하고,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미국 차들은 에어로 다이나믹 야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연비도 신경 안 써요. 워낙 땅덩어리도 크고 이러니까 막 미국 차들 기름 막 쏟아 막 부으면서 그냥 막 밟고 이랬는데, 미국에서만 탈 때 그렇고 이제 술도 나가가지고 되고 전 세계적으로 팔려야 되니까 디자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에어로 다이나믹도 신경을 써서 이 머스탱이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신경을 쓰면서 연비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죠. 그게 전체적인 디자인에 나와 있어요. 이 커다란 라디에이터로 많은 공기가 들어가면서 이 안에 있는 이 커다란 V8 5000cc의 강력한 엔진을 식혀주는 거죠. 그러면서 다운포스도 만들어주고 전체적으로 많은 공을 들인 게 보여요. 이런 볼륨감 보면 굉장히 날렵하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 멋지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이 프론트 립, 이 스포일러 립만 봐도 전형적인 유럽 스포츠카의 느낌이에요. 볼륨감까지 해가지고 보면 굉장히 멋집니다. 그리고 이 가까이 보면 이 본넷 여기에 에어덕트가 뚫려 있어서 이게 인데 자세히 잘 봐야 돼. 이 에어덕트 디자인이 있어도 디자인적으로 막혀 있는 애가 있고 정말 성능으로 열을 빼주는 애가 있는데, 자세히 봐야 돼. 열려 있나 닫혀 있나. 얘는 뚫려 있네요. 엔진룸 한번 볼까요 우리? 포드 차들이, 미국 차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항상 있었는데, 아 뜨거 씨, 아 뜨거, 아 뜨거. 얘도 그러네. 이게 유압식이 아니라 이거를 대야 돼요. 항상 이게 항상 아쉬워. 이거 얼마나 한다고 이거 좀 해주지. 이게 뭐야. 이것도 그래도 이게 항상 전 아쉬운 부분이다. 포드 차들이나 뭐 미국 차들이 꼭 이래요. 이 유압식이 아니라, 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 이러더라고요. 5.0 V8 자연흡기 엔진. 야, 이거 제가 자연흡기 엔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6천만 원대의 V8 5000cc 자연흡기 엔진을 느낄 수 있다니, 아, 시승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너무 기대가 돼요.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진짜 아 이거 너무 뜨겁다. 아 뜨거워. 씨. 되게 무거워. 이거 실수로 진짜 이거 떨어지면 다칠 거 아니야.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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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워. 핫. 핫. 뭐지? 뭐가 문제냐? 아 됐다. 측면으로 넘어오면 이 차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휠이 달려있네요. 그 다음에 5.0 엄청난 괴물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빵빵한 오버핸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볼륨감 있는 디자인을 좋아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앞에 볼륨감 있는 범퍼 디자인, 이 본넷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들, 본넷에서 이 사이드 넘어서 오버핸다까지 넘어지는 이 라인들이 너무 잘 빠졌어요. 그래서 좀 더 차가 낮고 좀 옆으로 볼륨감 있게, 그러니까 옆으로 퍼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자고로 이런 스포츠카나 슈퍼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넓적한 느낌이 들어야 좀 더 차가 이뻐 보여요. 머스탱은 예전에는 약간 내가 네모냈어요. 사실 그냥 투박투박하고 라인도 많이 없고 했는데 6세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볼륨감들이 너무 이쁘다. 그래서 딱 처음에 차를 보면 정말 다른 생각 필요 없이 그냥 아 예쁘다, 멋진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오버핸다가 중요하다고 보면 되죠. 후면부도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차를 좀 아는 사람들은 딱 단번에 눈치챌 때 스포일러도 좀 더 커지고 디자인이 바뀌고, 이 테일램프 디자인도 좀 더 샤프해지고 날렵해졌어요. 범퍼도 좀 더 볼륨감 있고 디퓨저도 좀 더 공격적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GT 5.0이란 얘기죠. 트렁크 한번 봐야겠다. 트렁크. 야, 맨날 느끼는 거에 찾을 때마다 트렁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보통 이거 여기에 없고, 얘는 트렁크가 있다. 아파라. 배가 나와가지고. 어쨌든 트렁크도 엄청 크진 않지만 깊어가지고 짐 같은 거는 많이 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커다란 오프도 여기 있네요. 어쨌든 뭐 이 정도면 훌륭하죠. 이게 뭔지 아세요, 다들? 이거 뭔 거 같아, 지서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그거야. 저기 여기 사람이 이 안에 갇히면 이거 당기면 안에서 문 열리는 거. 진짜야. 이거 속고만 살았나? 맞아. 이거 당기면 이거 문이 안에서 열려. 어쨌든 외관은 자세히 둘러본 것 같고, 차 촬영하는 동생 지금 안 믿고 지금 겁나 웃고 있어, 뒤에서. 맞다니까, 진짜 이거? 우리 이제 시승을 하면서 이제 그 머스탱이 과연 5.0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가성비 갑이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왜 남자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물론 미국 사람들이지만 실제로 독일 시장에서는 이 머스탱 6세대가 911 시리즈라든지 아우디 TT 판매량을 제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팔린 거죠.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을 위해 만든 머스탱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수요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꽤 지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워낙 미국에서 많이 팔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많이 찾는데요. 근데 물량이 딸려서 우리나라한테 많이 안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얼마나 매력적인 차인지 직접 한번 시승해보서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잠깐만요. 출발하기 전에 실내에 대해서 지금 까먹었는데 실내에 대해 한번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머스탱의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6세대 머스탱의 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다 원래는 야생말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스티커부터 좀 없고, 실내 디자인을 둘러보면 미국 차 같으면서도 유럽차 스타일을 많이 갖고 왔죠. 그러니까 외관이랑 똑같아요. 분명히 머스탱의 본연의 매력은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세련되게 만들려고 많이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여기 좀 그러네. 마감 좀 여기 떴다. 이게 자꾸 이런 게 보이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조립이나 상태나 보면은 그동안 미국 차들이 품질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야기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만큼 품질에도 신경 쓰고 마감에도 많이 신경을 썼다는 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둘러보면 마감이 안 좋으면 여기가 떠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고 이음새도 일정해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여기 좀 떠 있네요. 이거 봐봐, 이거 이렇게 요런 데 보면 요런 마감은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렇게 이런 부분은 좀 아쉽고, 요런 그 몰딩 같은 부분들을 보면은 크게 뭐 이렇게 나쁜 건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마감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손잡이 부분도 메탈 소재들을 많이 써가지고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살렸어요. 하지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조금 촌스러운 느낌이 나죠. 이런 마감도 이런 데 보면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 요런 거 보면 조금 아쉽긴 해요. 좀 약간 뜨고 막 이래서. 그래도 예전만큼 나쁘진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럼 시동을 켜고 한번 실내를 한번 간단하게 둘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밖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많이 세련돼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도 미국 차의 감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투박하면서도 이런 곳곳을 둘러보면 유럽차 같은 세련스러움을 넣었다고 하는 게 눈에 보여요. 일단 계기판이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날로그 방식, 물론 뭐 100% 아날로그는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 풀 디지털 계기판으로 변해서 훨씬 더 유럽차 느낌이 나요. 딱 봐도 약간 스포티해지고. 그리고 핸들 디자인이, 전 이제 차를 타면 이제 가장 중요해 보는 부분이 이런 스티어링 휠 핸들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이전 세대는 이 스티어링 휠을 딱 잡으면 좀 불편했어요. 이번 6세대는 딱 잡았을 때 핸들 되게 편하네요. 잡았을 때 그립감도 좋고 불편하지가 않고 좋은데, 좀 아쉬운 게 디자인이 좀 약간 구리지 않아요? 근데 좀 그래요. 저는 이런 마크도 이쁘고, 물론 이게 정말 메탈 소재를 집어넣으면서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리긴 했지만 약간 투박합니다. 이런 버튼들 디자인만 봐도 약간 좀 투박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분명히 이런 메탈 소재를 사용을 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살렸지만 좀 디자인이 올드하지 않나요? 좀 올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버튼들의 작동감, 전 사실 딱 차를 타면 이런 버튼을 눌렀을 때 터치감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되게 좋아요. 이게 비상 깜빡인데 되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딱 소리도 되게 좋고 작동감도 굉장히 좋고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버튼들의 디자인이 좀 약간 올드하지 않나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게 편의 기능도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터치로 작동을 하고 한글화가 된다는 게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여기서 많은 것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뭐 에어컨이라든지 에어컨 온도라든지, 지금 엄청 덥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걸로 할 수가 있어요. 명령을 말하십시오. 107.7 FM 177 맞추기. 이거 봐봐. 이거 이런 거. 이게 이런 게 좋아요. 이건 되려나 이거? 명령을 말하십시오. 오디오 틀어줘.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안 되네요. AM, FM. 됐어.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뭐 매력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마감들을 보면 분명히 신경 쓴 흔적은 보여요. 뭐 이런 분명히 신경을 좀 약간 세련되게 만들려고 신경 쓴 흔적은 보이는데, 물론 안 한 거보단 낫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보이긴 합니다. 여기서도 뭐 이 정도 단차까지는 괜찮죠. 뭐 마감 상태도 나쁘진 않은데 살짝 아쉬워요. 여기에는 부분적으로 인조 가죽이 들어가 있고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제 시승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머스탱을 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에 머슬카 했을 때 뭐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까 뭐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처음에 딱 탔는데 운전을 딱 잡았잖아요.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느낌이구나 막 지금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으로 일단 굉장히 편해요. 차가 스포츠카는 스포츠카랑 슈퍼카는 무조건 불편해야 한다는 뭐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스포츠카도 편해야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막 이런 그 복합적인 매력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편할 때 편하고 데일리카로 탈 수도 있고 필요할 땐 달려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매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머스탱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승차감도 굉장히 편하고, 일단 노멀 모드예요. 지금 다 노멀 모드거든요. 스티어링 휠 감도도 노멀이고 세팅 자체도 노멀이고 배기음도 다 지금 일반 모드로 지금 했는데, 이 그 스티어링이 굉장히 가벼워요. 제가 이전 모델을 시승했을 때 스티어링 휠이 무겁다고, 제가 핸들이 무겁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6세대는 굉장히 부드러워. 진짜 한 손으로 이렇게 돌려도 될 정도로 부드럽죠. 물론 뭐 한 손으로 안 돌리는 핸들은 없는데 그래도 굉장히 이제 부드럽게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셀을 밟았을 때 이 반응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스포츠카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고, 게다가 시트 포지션까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냥 일반 세단 같은 시트 포지션이라 굉장히 편하게 차를 탈 수가 있습니다. 뭐 스포츠카 같지도 않고 뭐 그냥 편안한 세단 같다는 느낌만 들어요. 어쨌든 계속 이제 뭐 전체적인 느낌이 너무 부드럽고 편하니까 이제 데일리카로 타고 다녀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면서 게다가 편안하지만 세팅을 바꾸면 정말 괴물 같은 녀석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일단 모드를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반 모드죠. 스포츠 플러스 여러 가지 모드가 있어요. 뭐 스포츠 플러스가 있고 트랙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드래그 모드라 해가지고 RPM만 이렇게 먼저 나오거든요. 트랙에서 이제 그 휠 스피드 보면서 확 튀어나오는 거 아시죠? 그런 세팅 했을 때 이제 트랙 모드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속도는 밑에 조그맣게 나오고 이제 RPM이 우선이 되죠. 눈길, 빗길에 가는 그런 좀 안정적인 모드들도 있고요. 저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하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하면 배기음도 스포츠로 바뀌고 저기 핸들도 스포츠 모드 핸들로 바뀌어요. 이러면 차가 완전 다른 차가 됩니다. 일단 핸들도 굉장히 무거워지고요. 배기음도 더 커져요, 확실히. 그 다음에 컴포트 모드에서는 없는데 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악셀 반응이 확 튀어나간다는 거죠. 그 보통 슈퍼카 타면은 막 악셀 확 번에 밟으면 확 튀어나간다, 몸이 뒤로 젖혀진다든지 아니면 머리가 쿵 이렇게 박게 되는데,
이 머스탱은 일부러 세팅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세팅 자체를 머리가 이렇게 박을 수 있게, 그러니까 압축돼서 차가 탁 튀어나가게 해서 운전자가 체감으로 강하게 튀어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세팅을 한 거죠. 어쨌든 그렇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노멀 모드에서는, 노멀 모드에서 이런 세팅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부드럽게 편하게 세팅이 돼 있는데, 이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튀어나가죠. 압축해서 탁 놓는 것처럼. 그리고 이번 6세대로 넘어오면서 10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변속 타이밍이 굉장히 빨라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모델은 아니지만 위에 윗등급이에요. 윗등급 포르쉐 PDK 미션이랑 비교를 해도 이 지금 들어간 10단 미션이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변속 타이밍이 굉장히 빠르다고요. 근데 실제로 악셀을 딱 밟았을 때, 물론 이게 스포츠 모드라서 변속이 지금 고RPM을 사용하면서 변속을 하는데, 일반 모드로 바꿨을 때 변속 타이밍이 정말 굉장히 빨라요. 자동으로 했을 때는 정말 뭐 눈 깜짝할 사이에 정말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변속이 되거든요.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패들 시프트 반응이에요. 이 패들 시프트 반응이 좀 너무 느려요. 물론 뭐 엄청 느린 건 아닌데, 느려요.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좀 약간 느린데, 왜냐면 일반 자동 변속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빠른 반응을 보여주는데, 이걸 변속을 누르면 약간 0.1초 정도 느리게 반응을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봐봐도 느리게 반응을 하니까, 이제 운전이 사실 재밌으려면 이런 패들 시프트를 조작했을 때 반응이 빨라야 운전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고배기량 차량들은 악셀을 이제 높은 속도에서 단수를 딱 내려가지고 고RPM을 치면서 소리가 배기음이 우왕 하는 이 느낌을 즐기고, 그 다음에 이 느낌을 살려야 운전이 정말 재밌다고. 그게 고배기량 차들, 자연느끼 차들의 매력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패들 시프트가 느린 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엔진 회전 질감은 굉장히 좋아요. 이게 V8 자연느끼 5000cc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400마력이 넘고 엔진 회전, 그러니까 RPM을 사용해서 엑셀을 딱 밟았을 때 이게 딱 튀어나가는 이 반응 속도, 그리고 RPM이 올라가면서 쉬고 나가는 이 힘은 정말 좋습니다. 딱 전형적인 자연느끼의 고배기량이 보여주는 이런 매력, 터보에서 조금 느낄 수 없었던 시원한 가속감, 엔진의 부드러운 회전 질감,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녹아있어서 운전은 굉장히 다 재미납니다. 하지만 또 단점이 또 없지는 않죠. 또 어떤 게 있냐면, 좀 더 구간 예민한 반응이 있었으면은 좀 더 좋았지 않았나라는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이야기냐면, 악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딱 밟았을 때 단수가 딱 내려가면서 악셀을 다시 밟잖아요. 그러면 이런 반응들이 조금 약간 느려요. 이게 딱 밟아서 가속을 해서 이런 데서 이제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다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악셀을 밟았을 때 빠르네? 빠르네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제가 이건 생각보다 좋습니다. 패들 시프트를 사용을 하면서 악셀을 밟았다가 속도를 줄이고 다시 재가속했을 때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패들 시프트를 사용할 때 변속 타임이 느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는 크게 단점이 보이지 않아요. 특히 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 지금 머스탱 GT 같은 경우는 고배기량 자연느끼 엔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엔진의 회전 질감이라든지 악셀을 밟았을 때 시원하게 RPM이 올라가면서 치고 나가는 그 느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이 머스탱은 정말 매력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악셀을 딱 밟았을 때 이 반응하는 느낌 있죠. 타이밍이라든지 굉장히 빠르고, 반응 속도도 즉각적이고, 속도도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파워풀하게 나갑니다. 물론 약간 속도가 올라가고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다시 재가속할 때 약간 조금 텀이 느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하지만 약간 중고속 올라갔을 때 한 시속 100km에서 130km 사이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다시 재가속했을 때 살짝 굼뜬 힘은 있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저속이라든지 고속에서의 반응은 굉장히 타이트하고 좀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나 했더니, 머스탱 자체가 약간 그런 거잖아요. 막 남성다운 막 느낌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 머스탱 그랬어요. 운전의 재미보다는 배기음, 막 커다란 배기음 울리면서 막 압도적인 디자인, 막 남성적인 우락부락한 디자인과 커다란 배기음 울리면서 막 이렇게 남성적으로 이렇게 직진, 그러니까 미국 도로들 있잖아요.
쭉 뻗은 광활한 도로 뭐 이래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 하는 그런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그냥 엑셀만 밟으면 차가 쭉 나가니까. 그래서 약간 세팅 자체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계속 악셀을 밟으면서 뒤에서 터져나온 커다란 배기음을 막 들어가면서 달리니까. 그래서 약간 그렇게 세팅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6세대는 그러면서도 운전에 대한 포인트도 많이 집어넣었어요. 어떤 부분을 집어넣었냐 하면은 이 6세대 GT 6천만원, 6,400만원 하는 머스탱에 마그네틱 라이디 댐핑 시스템, 그러니까 마그네틱 서스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되게 고가의 차량들에만 들어가요. 아벤타도르에도 마그네틱 댐핑 서스펜션이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빠른 반응으로 스포티한 반응과 그 다음에 편안한 서스를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거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스포츠가 무조건 단단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지만 전 그건 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필요할 때는 부드럽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단단해지고 이런 이중적인 매력이 있어야 정말 좋은 서스펜션이라고 하는데, 마그네틱 서스가 그래요. 필요할 때는 부드럽게, 스포츠 모드에선 단단하게. 그 단단한 것도 너무 딱딱한 게 아니라 딱 적당히 정말 달리기 좋을 느낌을 만들어 줍니다. 이런 비싼 서스펜션이 GT엔 들어가죠. 전체적으로 운전을 해보면 이전 세대는 정말 달리기 위한 감성을 만들어진 차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는 달릴 수 있게 달려도 되는 이런 매력을 가진 차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2.3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2.3보다 한 1,000만원 이상 좀 차이가 나요. 근데 만약에 제가 머스탱을 살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5.0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작은 차이지만 차는 작은 차이가 엄청 큰 차이거든요. 게다가 2.3에서 느낄 수 없는 이 5.0 8기통의 5,000cc 대배기량의 차를, 사실 이 차 가격이 지금 그 6세대 넘어오면서 조금 인상이 됐어요. 약 400만원, 3,400만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대신 이제 옵션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차선 이탈 방지. 그래서 얘가 키고 나면 물론 어느 정도 좀 놓치긴 하는데 부분적인 자율주행이 돼요. 그리고 10단 자동 변속기와 마그네틱 서스, 그 다음에 각 모드에 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드들, 스포츠 모드, 트랙 모드, 드래그 모드, 컴포트 모드 등 다양한 모드, 이 모드의 또 변화가 굉장히 뚜렷해요. 전 이런 뚜렷한 변화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뚜렷한 변화가 이 머스탱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력을 느끼기에는 2.3도 괜찮지만 5.0이 정말 제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시선도 많이 받고 많은 관심을 받는 차가 머스탱이에요. 400만원이 올라가도 6,400만원에 8기통 5,000cc 자유느끼, 게다가 430마력이 넘는 고출력 차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매력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경쟁차 중, 물론 이 정도 스펙을 뭐 독일차를 뽑는다고 하면 최소 1억 이상을 줘야지 8기통, 1억 줘도 8기통은 아마 못 사지만 어쨌든 8기통의 자유느끼 엔진을 소유하는 거는 정말 가성비로는 최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이 차를 시승하기 전에는 왜 자꾸 이 차를 이제 리뷰를 원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딱 정말 차를 타보니까 왜 이 차를 찾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매력적이에요. 운전이 정말 재미나요. 정말 재밌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자유느끼 막 이래서 운전이 달리는 것보다도 달리게끔 만드는 차가 재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머스탱은 기존에는 달리게끔 만드는 재미가 있었던 차감이었다면 지금은 달려도 재밌는 차로 두 가지 매력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미국적인 멋과 유럽 스타일의 멋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간단한 총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6,400만원대의 포드 머스탱 GT. 6,400만원이라고 하면 어찌 보면 가성비가 좋고 어찌 보면 비싼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가격만 놓고 보면 비싸지만 경쟁 모델이랑 이 차에 들어가 있는 구성을 생각하면 절대 비싼 모델이 아니라 가성비가 정말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배기음들 봐봐요. 반응 속도, 이런 전체적인, 그리고 데일리카로 탈 수도 있고 필요할 때, 이러면서도 모드를 세단 모드로 두면 조용해져요. 이거 봐봐, 이거 배기음도 조용해지고 핸들도 가벼워지고 세팅도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다가 딱 또 스포츠 모드를 두면 이게 튀어나가는 이 느낌, 확실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포드 머스탱 GT였습니다. 오랜만에 시승기 살려고 하니까 조금 약간 이제 신경을 썼어요. 잘 하고 싶은. 그리고 또 이 포드 머스탱 GT 같은 경우에는 시승이 되게 굉장히 어려운 차라서 잘 찍고 싶었는데 재밌게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궁금한 부분이라든지 좀 이 부분을 얘기해 주셨다는 부분은 댓글로 제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때 좀 더 참고를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서 제가 궁금증을 해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전시장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차를 반납하러 왔습니다. 오늘 시승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대로 끝나면 재미없으니까 간단한 PR, 뭐 전시장이 어디고 포드 있고 간단하게 그냥 한번 여기 보면서. 예. 안녕하십니까. 저 포드 신사전시장 유성찬 과장이라고 합니다. 뭐 촬영 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점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포드에 뭐 궁금하신 점이나 시승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처로 연락해서 부탁드리면 잘해주실 겁니다. 어쨌든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